네, 오늘 2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게 7월 10일이죠. 그렇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되게 좀 적응 좀 되셨습니까? 예, 뭐 이번 정부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정부에 적응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익히 보고 계시다시피 특히 공무원들, 관료들에게는 속도와 그리고 이제 일의 효율성을 워낙 강조하고 계시니까 실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장관들도 아마 지금 이제 그 숨이 턱에 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관님들이 인터뷰 항상 나누는 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 취지시군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노동이라기보다 일이 실제로 빨라요. 아, 그래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만큼 또 이제 성과나 진행되는 일이 그 눈에 보이니까 네. 보람은 또 그만큼 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방시대위원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위원회입니까? 그렇죠. 어렵죠. 예. 혹시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두 개 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두 개 따로 있던 걸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 해놓고 사무실을 세종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무 영역은 넓어지고 그렇죠. 권한은 커지고 네. 조직은 두 개를 단순 합한 것보다는 작아지고 예. 그다음에 한시기구로 만들어놨어요. 아, 잠깐만요. 조직은 작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는 두 개가 통합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위원 수를 합하면은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39명으로 줄이고 예. 직원들도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90명으로 줄여놓고.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그때 법을 두 개를 합하면서 네. 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인데 요 조직을 5년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3년부터 28년까지만 존재하는. 그건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게 이 지난 정부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되게 무시했던 정권이구나. 이게 28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한 거 아닌가? 균형발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내놓은 방침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한시 조직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오히려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상설 조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회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하는데 예. 그전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냥 의견만 내고 그걸 뭐 반영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프로세스였는데 예. 이번에 그걸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게끔 의무화한 거죠. 예산 분배권을 획득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근데 사실상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모든 그 예산을 다 다루잖아요. 그런데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여러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엄청 센 위원회인데요. 예산 분배권을 갖고 있으면. 이번에 좀 세진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네. 실제 일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이 8월 18일이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내년도 예산안이 보통 8월 말에 다 그렇죠. 정리가 되잖아요. 닥치죠. 예. 그럼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거의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별회계 안에 예산이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중앙부처가 편성하고 지방정부에 내리면 그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지방교부금 지역 있죠. 개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예산을 만들지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는 예산 항목 자체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이 있어요. 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을 지난 올해가 3.8조였거든요. 그걸 내년에는 10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져야지. 그렇죠. 중앙부처가 다 정해놓은 대로 꼬리표 달아서 내려가는 예산 또는 그걸 또 공모 방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요. 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줄이고 공모는 좀 통합해서 하든지
자율적인 예산을 좀 늘리자고 해서 그걸 대폭 늘렸고요. 네. 이제 그걸 포함해서 내년도에 지방 정부의 균형 발전 관련 예산들을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5억 3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뭐예요? 이번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 그러면 늘 따라 붙는 얘기 이제 5억 3특이고요. 네. 이걸 이제 제가 경선 때는 메가시티라고 표현을 했었죠. 아, 그 메가시티 개념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5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수도권 1급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 나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한쪽으로 몰리면 쏠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하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제 1급 발전 그 불균형 발전을 택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자. 그게 5급.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극이 되는 거죠. 예. 뭐 3특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5개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여기는 특별자치도는 또 특별법이 다 따로 있고 스스로 이제 좀 특화된 발전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 나머지 지역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 성장을 시키자. 근데 이게 권역으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의 핵심이 5극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남 도지사를 해봤잖아요.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제는. 수도권은 그 자체가 경제권, 생활권을 이루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시도 단위로 혁신도시들 만들고 해 나가는데 혁신도시마저도 공공기관만 이전된 신도시 하나에 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기업도 내려가고 해서 실제 산업적인 핵심 거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것조차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사실상 증명이 된 거거든요. 수도권의 인구가 50% 이상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다른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전 경로를 찾아보자. 산업도 그 권역 단위로 전략 산업들을 유치하고 이제 대기업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 지역의 대학들하고 인력 양성도 함께 책임지고 네. 그리고 생활권이 되려면 기본이 대중교통망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시도 단위의 대중교통망은 안 맞거든요. 최소한 부울경은 부울경 단위로 광역 대중교통망이 짜여져야죠. 전철, 도로 이런 게. 근데 사실 이제 그 5극으로 표현되는 메가시티 구상은 네. 위원장님이 이제 경남지사 시절부터 좀 맞습니다. 되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예,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이거 좀 너무 앞서간 질문이긴 한데 5극 3특 체제를 만약에 상당 부분 추진이 되면 네. 행정구역 개편도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예. 인위적으로 행정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 통합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게 디테일은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 그대로 그 전두환 정권 때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고 얘기.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그래서 행정 통합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셔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광역 단위로 초강력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협력 사업이 훨씬 중요하다. 일단 그러면 공동 인프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만들고 산업도 함께 육성시키고 대학도 함께 발전시키고 의료도 사실은 시도 단위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예, 권역 그렇죠. 단위로 하면은 그렇죠. 서울대 병원 같은 그런 대학병원급들을 함께 육성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가 됐으면 행정구역도 통합시켜서 가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지금은 주민들이 관심 없고요. 행정통합 얘기하면 그냥 시도지사와 공무원들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있었고 2019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하고 충남도 다시 통합 이야기가 좀 얘기는 있고.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부산, 탄력을 안 경남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통합이 왜 필요하지? 아, 그렇잖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군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전 충남은 충청권 전체 세종 충북까지 포함해서 이제 특별자치 지자체 연합이라고 연합체도 구성을 해놨거든요. 네. 지금은 그 연합체에서 왜 CTX라고 하잖아요. 충청권의
광역 대중교통망 중에 전철, 광역 전철부터 추진하자. 그런 사업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공동인프라를 네. 확충을 해서 이제 몸에 와닿아야 맞습니다. 피부적으로 체감에 대한 이제 그때 행정통합 얘기가 나올 거다.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그 군 단위 간의 경쟁이니 뭐 이래서 그 관계 이런 것도 심하더라고요. 방금 그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초강력 단위는 어떻게든 협력 사업을 해볼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그럼 지금처럼 시군구로 다 쪼개져 있는 걸 또 그대로 놓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생활권 단위로 경제권 단위로 좀 중권역 소권역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그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돼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 비상 응급의료 체계만 하더라도요. 시군구 단위로 못 만듭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권역 단위로 만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0분 내로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하고 30분 내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게 하고 응급의료실에 도저히 안 되면은 1시간 이내에 큰 병원으로 가게 하고 이런 의료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초강력 단위 내에서도 권역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균형 발전에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저희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예. 다른 어떤 정부 부처가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이런 데로 이전하는 것들도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부로 바꿔가지고 호남으로 이제 옮기는 예. 이야기도 그 민주당 이쪽에서 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할 사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네. 해수부 이전부터 좀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마치 해수부만 이전이 되면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된다. 이건 아닌 거죠.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해수부를 이전하고 그리고 해수부와 연관된 해양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HMM을 포함한 해운 기업들이라든지 해양산업 기업들이 가야 돼요.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그렇죠. 거죠. 핵심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해양산업이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폭제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해수부 이전되니까 마치 뭐 그 부처 이전 하나로 모든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 시민들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네네네. 저는 그렇지만 해수부 이전이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기업들이 가게 하려면 그 기업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왜 지역으로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 사람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해수부가 가면 네. 해양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는 부울경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급의 탑이 되도록 예. 적극적인 투자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하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함께 기르고 뽑았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안 만들어주면 클러스터는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작업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유럽 보면 이제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대학 이름이 아니라 특정 그렇죠. 교수, 맞습니다. 특정 학문을 찾아서 대학을 가는.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있고 그렇죠. 그 대표 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학과나 학문들은 그 지역이 세계적인 탑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구상으로 무슨 호남에 대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호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가 예.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전을 중심으로 원래 사실은 한전을 내려보낼 때는 그런 구상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발표된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만 가는 걸로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 두 번째로 그 지역의 대학과 함께 그 지역의 대학이 한전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는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들겠다라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싹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던 이제 그 늦춰진 균형 발전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강력 단위로 해야 된다.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질문까지 드릴게요.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방분권형 개헌을 뭐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개헌할 때마다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돼 있질 않습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그렇죠. 전 세계에 지방정부를 단체로 부르는 데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자. 첫 번째가 지방정부로 용어를 바꾸고요. 지방정부가 되면은 입법권, 그렇죠. 재정권, 그리고 행정권 권한까지 이게 보장이 돼야죠. 지금은 법령의 범위 내에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법령에는 영에는 불령까지 들어갑니다. 행정부의 불령보다 조례가 아래로 시행령보다 아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률의 범위로 하게 되면 이제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입법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개헌 사항이에요. 아 개헌상이. 예. 이게 이제 헌법의 법령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에서부터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 발전도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 보셨을 때 2단계 개헌으로 제기하신 맞습니다. 바가 있어요. 예, 예. 요즘 또 여권에서 2단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유효하죠. 그러면 이 개헌은 1단계에 포함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방분권 개헌을 지금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중앙부처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잠재 성장률이 깔아앉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 개헌을 포함한 법률 제도 정비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1단계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단계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들은 1단계 개헌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중에 지방분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헌법 전문의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계엄 방지 개헌 그리고 행정 수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은 반대를 안 할 겁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죠. 뭐 그럼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사실 예. 무산돼서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